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 인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허리 통증을 주제로 허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허리 통증의 원인과 그 치료법은 무엇인지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허리의 통증입니다. 허리의 통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죠. 가볍게는 며칠 전부터 아픈 사람도 있고, 만성적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허리의 통증이 환자가 많지만 치료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허리의 통증을 어떠한 관점에서 생각해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짤록 허리죠. 요 짤록 허리. 짤록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요. 꽁지뼈하고 엉덩이 쪽으로 허리가 아픈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된다면 허리가 아프면서 등살이 발라 죽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프면서 등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너무 괴롭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있고 엉덩이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큰 사람은 그만큼 허리에 통증이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엉덩이가 크면 그만큼 기름이 많이 소모되겠죠.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기름에 한계가 있어요. 기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자꾸 그곳이 아파지는 겁니다. 허벅지가 굵고 다리가 굵은 사람은 허리 다리병이 잘 생깁니다. 가슴이 흉곽이나 유방이 발달된 사람은 가슴이 답답한 병들이 잘 생깁니다. 어깨가 넓은 사람들은 어깨병이나 호흡기병이 잘 생깁니다. 목이 기린처럼 이렇게 긴 사람들은 신경정신과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늘과 땅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이 기린처럼 이렇게 긴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게 정신과 질환이에요. 머리가 큰 사람들은 두통을 호소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큰 사람들은 그만큼 허리의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엉덩이가 큽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남성분들보다 허리에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엉덩이가 작은 사람이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름이 충분한데 많이 써먹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써먹으면 또 부족하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오는데 그때 허리의 통증은 은근하게 뻐근하게 아픈 게 특징입니다.
뼈골에 기름이 빠졌으니까 은근하게 뻐근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가 바늘로 콕 쑤시듯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은근하게 뻐근하게 아프다는 사람이 있고 다릅니다, 원인이. 그래서 허리의 통증도 어떻게 생겼느냐, 피부가 어떠냐, 생긴 모습이 어떠냐, 나타나는 증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그 원인이 다릅니다. 허리가 아프면서 앞으로 이렇게 자꾸 굽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허리가 아프면서 이렇게 측면으로 엉덩이 쭉 빼면서 이렇게 옆으로 굽어지는 사람, 요게 또 원인이 다릅니다. 치료법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의 통증의 원인과 특징입니다. 첫 번째, 허리는 콩팥에 속하기 때문에 신이 부족해서 오는 신호요통입니다. 이거는 피부가 검고 뼈가 굵은 사람들한테 나타납니다. 뼈가 굵은 사람들 보면 대개 관골이 크거나 이렇습니다. 관골이 큰 사람들, 피부가 까마잡잡한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신호요통입니다. 양호요통은 반대입니다. 뼈보다도 살이 위주입니다. 살이 통통하고 살이 물렁물렁하고 살찌기가 쉽고 배가 나오고 두상이 크고 엉덩이가 큽니다. 피부가 희고 땀이 많고 변이 묽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 보면 양이 허에서 오는 양허요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밤새도록 잘 잤어요. 허리가 얼마나 잘 쉬었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하게 허리가 또 아파. 아침서부터. 그거는 양이 허에서 나오는 요통입니다. 음호요통은 반대입니다. 빼짝 마른 사람, 살이 안 찌는 사람, 근골형 이런 사람들은 음호요통이 많고 담음요통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들이 요통이 있을 때 담음요통 환자들이 많습니다. 산요통이라는 것은 아랫배, 옆구리, 허리가 아픕니다. 때에 따라서는 서해부가 아프면서 옆구리, 허리가 아프고 이거는 자궁과 연관돼서 난소와 연관돼서 남성들의 경우는 고환과 연관돼서 말하자면 생식기와 연관돼서 오는 요통입니다. 그거를 산요통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더욱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나가서 운동하고 와서 허리가 뻐개지듯이 아프고 다리가 천근만근이고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진통제를 써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얼굴이 하관이 둥실둥실해. 허벅지 다리가 굵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요통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럴 때는 진통제를 쓰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는 그래서 한요통입니다. 차서 오는 요통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부자와 세신 이런 약들이 들어가서 따뜻하게 해서 순환되게 해주면 한요통이 치료되면 습요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얼굴이 자꾸 붓는 사람, 몸이 무거운 사람, 피곤해, 몸이 개운치가 않아 이런 사람에 오는 요통입니다. 허리 통증의 치료는 그래서 신기환, 육미환, 팔미환 같은 콩팥을 도와주는 치료, 보신탕 같은 양이 허한 것을 치료해주는 이 보신은 신입니다. 콩팥신입니다. 요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음탕은 음을 도와주는 처방, 담음요통, 산증 이거는 냉에서 그래서 부자, 한요통이죠. 부자 세신이 들어가죠. 이와 같이 허리의 통증은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데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생긴 모습, 동반되는 증상, 맥을 통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그 요통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디스크이든 간에 또는 협착증이든 간에 퇴화현상이든 간에 허리의 통증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만성 질환처럼 앓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 시간 잘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다가 한방 치료 후에 좋아진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2세의 여성입니다. 이분은 허리의 통증이 오래됐는데 그것이 잘 낫지 않는다고 내원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양허요통이라는 차원에서의 치료를 했더니 좋아졌던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한의학에서는 허리의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 그냥 허리에 침을만 놓는다 이런 차원의 치료가 아니라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주변에 나타난 증상은 어떠한 특징적인 것이 있는지, 맥은 어떤지 이런 것을 보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허리의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오랫동안 고생하던 허리 디스크, 협착증 같은 거, 노화현상, 퇴화현상에 의한 허리 통증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여성은 52세의 여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 여성 환자는 어떤 불편함을 호소했습니까? 허리가 아픈 지 오래되었는데 허리, 다리, 목, 허리 디스크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환도 옆에가 저리는 현상도 있고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린답니다. 여성 사실 땀이 많지 않은 것이 원칙인데 땀이 많이 난다는 것은 큰 흠이 되겠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서 소변의 잔뇨감도 늘 느껴서 편치 않고 생리 전에는 기침도 심하게 한다고 그랬고요. 얼굴로 열이 오르면서 치아가 좋지가 않고요. 밥만 먹고 나면, 특히 단 것이나 밀가루를 먹고 나면 헛배가 부르고 뱃속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소화가 덜 된 것 같은 소화가 안 된 설사도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서 잔뇨감 있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했는데요. 이 여성은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의 통증으로 이것을 고쳐달라고 내원을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 통증 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맥 그리고 생긴 모습의 특징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맥을 보니까 소장이라는 것에 떨어졌습니다. 뼈가 굵으며 두상이 큰 게 특징입니다. 뼈가 굵다는 것도 하나의 흠이 될 수가 있고 두상이 크다는 것도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붉은 편이면서 이렇게 열이 잘 오른다는 이러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50대니까 갱년기 증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치료해 주셨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두상이 크다는 것은, 여성이 두상이 크다는 것은 흠입니다. 또 뼈가 굵은 것도 하나의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54에 62kg로 음성 양허형으로 생겼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큰 거나 생긴 모습이나 뼈가 굵은 거나 볼 때 양허요통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증상으로는 땀도 많이 흘리고 소변도 자주 보면서 대변도 묽다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다 양허요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과 나타나는 소변과 대변의 문제, 땀 많이 흘리는 점, 이런 것을 보아서 양허요통으로 판단돼서 감히 보신탕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여기서 보신탕이라는 것은 콩팥을 보하는 약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치료 결과는 어땠습니까? 증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땀을 많이 흘리는 현상, 소변이 잦으면서 현차는 현상, 대변이 묽으면서 설사를 자주 하고 소화가 안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한약을 투여했더니 손이 많이 따뜻해졌고 몸이 따뜻해서 순환이 잘 되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허리 통증이 언제 그랬냐 싶은 정도로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잠도 잘 자고 피곤도 덜하면서 땀도 덜 나고 대변도 굵게 시원하게 잘 본다고 했으며 소변도 거의 정상화된 듯하다고 하면서 매우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같은 감이 보신탕으로 총 5제를 투여했더니 여러 가지 전신의 건강에 불편한 증상들도 좋아지면서 허리의 통증이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공황장애와 중초기체입니다. 공황장애야 뭐 다 아십니다만 사실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공황장애와 중초기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어요. 뭐 약 먹으면 그냥 그때는 덜한데 약 기운 떨어지면 도로 그래요. 이런 치료가 아니라 왜 이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데 중초기체와 연관되는 공황장애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중초기체라는 것은 상초, 중초, 하초 사람 몸을 나눌 때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슴 이상 상초입니다. 가슴에서 배까지 중초, 그 이하가 하초입니다. 상초기체, 중초기체, 하초기체입니다. 기가 체하는 것이죠. 기가 체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운데. 기가 체하는 거예요. 가운데. 가운데에 기가 체하는 거예요. 가운데. 이 상체가 아니라 가운데. 이거는 왜 체하냐면 대변이 소통이 안 되면 제일 많은 게 대변이 소통이 안 되면 가운데 체해서 이 옆구리가 이유 없이 아파요. 또 여기가 명치 있는 데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화제를 써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요, 가슴 답답함까지 나타나고요. 가슴이 답답하면 어때요? 불안해지죠. 그러면 이게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옆구리가 아플 수가 있고, 가슴이 답답하면 소화가 안 될 수가 있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숨이 안 쉬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체에는 상초기체, 중초기체, 하초기체가 있는데 오늘 주제는 중초기체가 공황장애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중초기체 증상은 첫째가 심각한 변비입니다. 그냥 변비가 아니에요. 심각한 변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 변비 가지고 뭐 그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요, 집에 하수도가 막힌 거예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건강한 사람일수록 평소에 대변 소통 안 되면요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게
옆구리에 통증 나오잖아요. 가슴에 통증이 나와요. 가슴이 숨이 안 쉬어지는 듯 가슴이 답답한 듯 이런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대변은 안 나가지. 옆구리는 터져나갈 것 같지. 소화장애. 그 다음에 이게요. 대변이 소통이 안 돼서 독기가 쌓이잖아요. 대변에 독기가 쌓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똥똥이 쌓이는 거죠. 이게 피부를 자극을 해요. 그러면 심각한 피부병, 두드러기 이런 게 나타나요. 그게 이렇게 전신적으로 안 좋아지면 괜히 불안해하고 예민한 사람은 말이에요. 괜히 불안해하고 공황장애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럴 때 공황장애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중초기체,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치료해 주면 저절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공황장애와 중초기체예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두드러기 때문에 왔는데 이 중초기체 때문에 왔어요. 이 대변 독기를 빼주니까 이게 그냥 싹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던 응급실을 막 13번씩 가던 그런 아가씨였는데 중초기체 치료는 투격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초기체에 씁니다. 그 중에서도 건장하게 생긴 사람, 겉으로 볼 때 뭐든지 맛있게 먹는 사람, 힘께나 쓰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아. 내 욕심대로 안 되는. 자주 체하면 어때? 경련이 일어나 배란간에. 이런 사람이 대변이 소통이 안 될 때 투격탕을 씁니다. 하법을 쓰는 거죠. 대변에 독기를 빼버리는 거죠. 그럼 전신이 저절로 돌아가요. 인체는 자동화 기계이기 때문에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진탕의 호박지시 삼능봉출. 이거는 중초에 쌓였을 때, 적이 쌓였을 때, 담음에 의해서 이걸 쓰면은 중초기체가 치료되면서 공황장애가 치료되는 겁니다. 상초기체의 증상은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또 하초기체, 상초기체는 이진탕의 지각길기 항부자 사인 같은 걸로 치료하고요. 또 하초기체는 허리 옆구리 아랫배 쪽으로 아프면서 변비, 헛배부른 생리통, 다리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리통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진통제만 쓰는 게 아니라 하초기체에서 생리통이 왔으면 하초기체를 풀어주면 생리통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마찬가지예요. 다리의 통증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초기체는 이진탕의 청피목항 빌랑 또는 반청산 같은 것으로 치료를 하면 잘 치료되는데요. 이와 같이 공황장애와 중초기체는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물론 공황장애의 원인이 전부 다 중초기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중초기체와 연관된 공황장애, 한의학적으로 생긴 대로 병연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과 나타나는 증상, 맥을 통해서 이것은 중초기체에 의한 공황장애라 판단되었을 때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공황장애와 중초기체로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환자 중에서 중초기체에 의한 임상 사례가 있을까요? 네, 60대 여성입니다. 이분은 상당히 잘 살고 유복하게 잘 살았었는데 남편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까지 정말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이혼까지 한 그런 상태가 있으면서 생활이 안 되니까 가사 도우미를 하는 그러한 여성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몸으로도 좋지 않고 마음으로도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약도 복용했으며 너무나 여기저기가 좋지 않아서 한방치료를 받으러 내원을 했었는데 중추기체에 의한 공황장애를 보고 한방치료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여성 환자분의 생김새도 궁금합니다. 양명형으로 생겼는데요. 사실 양명형들은 베개에 살집이 있고 풍성하면서 부잣집 맏며느리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형인데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살집이 있는 만큼 병도 많고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욕심이 많은데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이 편찮은 게 특징입니다. 159에 69kg니까 상당히 살이 있는 형이죠. 또 가슴도 큰 편입니다. 가슴이라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인데 환경이 그렇게 벼랑간에 무너지니까 정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병들이 왔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상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공황장애가 있는데 답답하고 불안해서 밤잠은 물론이거니와 낮잠도 잘 수가 없다고 그랬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고 우측 옆구리가 결리면서 이혼 전에는 운동을 많이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니까 몸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경 쓰면 먹는 대로 명치가 막혀 죽을 듯하고 매일 얹힌다고 했습니다. 신물도 오르고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kg나 증가한 상태랍니다. 변비로 대변이 소통이 안 돼서 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롭다고 했습니다. 깜짝깜짝 잘 놀래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소변도 시원치 않고 뻐근해서 좋지 않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요즘에는 자궁이 빠질 듯한 이런 느낌까지 들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상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치료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혼잡되어서 나타날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변과 소변에 이상이 나타나면 그걸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이론이 있고 대변이 소통이 안 되는 변비를 띠고 있으면 오장육부 조화가 깨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명으로 생겼기 때문에 대변 소통이 잘 안 되면서 옆구리가 결리는 중초기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변 소통을 시켜주고 위장을 편하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 많이 풀릴 것으로 생각해서 감히 투격탕이라는 처방을 투여했습니다. 이 한약은 대변만을 나오게 하는 약이 아니라 대변도 소통시키면서 가운데가 막혔던 것을 뻥 뚫어주는 그래서 도끼가 빠져나가고 도끼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병, 중첩기체에 의한 가슴 답답한 두근거림, 옆구리의 통증 같은 것을 좋게 해주는 기가 막힌 약입니다. 그러나 이 약은 굉장히 이렇게 성깔이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그런 묘한 약이기 때문에 양명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중초기체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이 환자는 이러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약을 투여했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한약을 투여한 후에도 궁금합니다. 한제를 투여한 후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이런저런 약을 복용했었는데 그런 약을 차츰차츰 끊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참 현명한 사람이죠. 신물이 오름도 있었는데 없어졌고 목에 뭐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도 많이 개선되었으며 첫째, 대변을 잘 보고 소통이 잘 돼서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한제를 복용하고 왔는데 얼굴이 환해졌더라고요. 말하자면 대변의 독이 얼굴로 와서 누렇게 변했었는데 그게 잘 소통되니까 전신이 개운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상당히 좋았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성격이었었는데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 되고 종아리 무겁고 아픈 거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나는지 살까지 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감미육고자탄 같은 약을 투여했는데 대변 소통이 잘 되고 이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감미육고자탄 같은 약을 써서 살도 좀 빼주고 식욕도 좀 떨어뜨려주고 왜냐하면 식욕이 항진되면 식적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또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치료를 해줬는데 너무나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분한테는 총 10제를 투여했는데 투격탕 5제, 감미육군자탕 5제를 투여해서 전신의 건강이 좋아져서 치료를 마친 적이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허리 통증과 공황장애와 중초기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